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비엘의 책의 챕터 3, Mobile Charge Carriers in Semiconductors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간단히 챕터 3에서 배울 내용들을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전반적인 오버뷰, 어떤 내용들을 챕터 3에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앞에 있는 글자 DDR만 따서 보면요. 드리프트, 디퓨전, recombination and generation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요즘에도 게임장에 가면 오락실에 가면 DDR 해서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발 디디는 그런 게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되게 외우기 좋을 거예요. 아, 반도체 안에도 DDR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써져 있는 대로요. 반도체 재료 내에는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액션에 주요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DDR이고요. 그래서 각 챕터에서 챕터 3.1, 3.2 넘어가면서 DDR 하나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D의 드리프트는 Charged Particle Motion이라고 해서 전하를 띠고 있는 파티클이니까 전자하고 홀입니다. 물론 뭐 억셉터나 도너도 결국은 이온화되어 있으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들이 모션 움직이는데 이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옵니다. Under the influence of an electric field라고 해서 이 electric field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전기장, 네, 고추장, 된장, 청국장 말고 전기장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드리프트라는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장은 사실은 전압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을 때 두 지점 사이에 전압 차이가 존재해야만 반드시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전기장 내부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나 홀은 반드시 드리프트라고 하는 캐리어 액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동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고 앞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DRAM, NAND, CPU, GPU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그 전자나 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항상 이 전압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트랜지스터와 같은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품 소자 내부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주로 여기 드리프트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의 후반부에 다루게 되는 PN 접합 다이오드와 같은 이런 전자부품은요, 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부품에서 뭐 드리프트만 알면 되지 않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디퓨전만 알아도 뭐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은 둘 사이의 관계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라고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밀접된 관계식들도 결국 결정짓는 요인은 또다시 나오는 얘기이지만 도핑을 어떻게 했느냐하고도 연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뒤에 학습하면서 이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챕터 3.2에서 다루게 될 거는 확산, 디퓨전인데요. 이 디퓨전은 여기 나오는 대로 입자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앞에 charged라는 형용사 빠졌습니다. 왜 뺐을까요? 네. 전하를 반드시 띨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입자, 뭐 우린 주로 이제 전류를 흘리는 전자공학과에서 전류를 흘린다라고 하니까 뭐 생각해 보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라는 단위인 암페어는 결국 쿨롱 퍼 세컨드니까 1초당 몇 쿨롱이 휩쓸고 지나갔느냐. 전하를 띤 입자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느냐가 몇 암페어 흐르느냐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확산이라는 거는 꼭 전하를 띌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 입자도 확산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중성인 입자는 드리프트 되어서는 못 움직여요? 라고 물으면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중성인 입자는 전기장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요. 그 어떤 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만 전기장 덕분에 전기적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전기력이라고 electrostatic force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전기자기학 같은 시간에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하나가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을 마이너스 Q라고 했을 때 전기장과 이렇게 전하량을 곱하면 힘이 나온다라는 것도 공부했을 겁니다. 뒤이어서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다시 원래 디퓨전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전하를 띤 입자가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 확산인데요. 그러면 확산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여기 뒤에 이제 due to 해서 나오는데요. 살펴보면 첫 번째로 농도 차이입니다. 네, 고농도에서 저농도 영역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가장 널리 쉽게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설명은 향수병 뚜껑 열면 냄새가 방 안에 곳곳이 퍼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방에서 뭐 부모님께서 요리를 하거나 본인이 요리를 하면 뭐 냄새가 방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또 하나는요, 온도 차이입니다. 네, 온도가 뜨거운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이 있으면 고온 영역에서 저온 영역을 향해서 네, 어떤 입자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고온에서는 열이 많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요. 저온은 상대적으로 입자 운동이 느려서 네, 입자의 운동량의 차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도 차이 날 거고 결국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네, 입자들이 이동할 겁니다. 이것 역시 확산입니다. 뭐 우리 뭐 후라이팬 뜨끈뜨끈하게 달구면 그죠? 네. 언젠간 손잡이도 뜨거워져요. 손잡이에 뭐 이렇게 손잡이 잘 만들어놔도 결국 손잡이 내부까지 다 뜨거워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recombination 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 이미 앞서 전자나 홀이 어떻게 짝으로 generation 발생되는지 그리고 발생된 전자가 어떻게 다시 만나서 재결합하는지 가끔 밴드 투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랑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서로 만나서 리컴비네이션 재결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종종 했습니다. 또한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즉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 즉 공유결합을 깨고 튀어나오는 물리 현상이죠. 뭐 단위 부피당 약 100억 개 정도의 자유전자와 자유홀이 발생된다는 것도 네, 이미 앞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사실 직관적으로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이 두 개의 현상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심지어 열 평형 상태 즉 상온 300켈빈에 가만히 노출된 순수한 실리콘 소재 안에서도 끊임없이 리컴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즉 단위 부피당 1세제곱센티미터에 100억 개의 전자와 홀이 있다라고 했지만 오늘 봤던 그 전자는 내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시츄에이션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면 앞선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드리프트 3.1절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 타이틀을 보면 움직이는 입자로서의 전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자유전자입니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아니라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뜻합니다. 자, 이런 전자들은요, 만약에 진공 상태에 놓여 있거나 혹은 반도체 안에 있거나 이렇게 둘을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요. 진공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를 인가해서 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전자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힘을 받아서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힘은 정전기적인 힘이고요. 자기가 가진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주면 그 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힘은 이걸 하나의 파티클 입자라고 본다면 얘가 가진 질량이 있을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가 생길 겁니다. acceleration A. 자,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도 그 힘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일한 상황을 이번에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실리콘,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결정 재료 내부에 이런 자유전자 하나가 있을 때 이 녀석의 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요? 전기장이 만들어졌을 때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를 주고 내부에 전기장을 형성시킨 다음에 여기 발생되어 있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동한다 라고 할 때 이 전자는 얼마의 힘을 받겠느냐 라는 걸 고민해 보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은 쿨롱입니다. 전자라서 부호를 마이너스 여기 앞에 명시적으로 표현해 두었고요. 뒤에 전기장 E를 곱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 전자가 가지는 질량도 있을 거고 얘가 가속을 운동을 하면 가속도도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 mn
asterisk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mn 별표죠. m sub n에 이제 슈퍼스크립트로 이렇게 별표 모양을 하나 asterisk를 넣었는데요. 이 표기 방법은요, 전자가 가지는 유효한 질량입니다. 이 유효한 질량, 갑자기 뜬금없이 뭐 반도체 안에서 전자가 가진 유효 질량, 진공 상태에 가지는 전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질량이 있습니다. 이 m not이라고 표현한 게 앞서 슬라이드에 보면 중요한 상수값들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값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입니다. 자, 이거하고는 이 유효 질량은 서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반도체 재료 내에서 전자의 유효 질량은 자기가 가진 절대 질량보다는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 더 가벼운지 직관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볍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해 안 될 거예요. 아니 진공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움직일 건데 이거 지금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더 자유롭지? 가장 쉽게 뭐 설명을 한다면 네, 내부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하고 부딪히겠죠? 네, 이거 나중에 스캐터링이라고 배울 건데요. 부딪히면 가만 속도가 죽긴 죽겠죠. 충돌이 나니까요. 근데 좀 스쳐 맞듯이 비껴 맞으면 오히려 속도가 더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래서 탕탕탕탕 튀기면서 간다는 느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 좀 더 가볍게 전자를 느낄 수 있겠구나. 좀 더 가벼운 전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네, 직관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도체 재료, 실리콘 재료 내부의 자유전자가 받을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가진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을 곱한다. 근데 이거를 우리 파티클 입자로 이해를 한다면 뉴턴의 고전역학에서 개발되어 있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쓰면 됩니다. 다만 여기 전자는 실리콘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의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유효한 질량, effective mass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전자나 홀이 가지는 유효한 질량은 실제 어느 정도 됩니까?에 대한 얘기를 담은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어떤 임의의 전기장 E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때 전자나 홀은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앞선 식에서 F는 마이너스 QE 전자입니다. mn 에스터리스크의 가속도인데요. 여기서 이 가속도에 대해서 이 두 식을 정리를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이때 여기 이 부분 유효 질량값 여기 이제 홀이 되겠죠. 그래서 각 소재별로 실리콘 우리 주로 보고 있으니까 실리콘 한번 들여다보면 절대 질량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 대비 유효 질량의 값은 0.26입니다. 실제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홀 같은 경우는 네, 전자보다는 좀 무거워요. 그죠? 그래도 절대 질량보다는 가벼워요. 대충 26%, 39% 정도 되는 수치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자나 홀이 움직이고 있는 놀이터, 즉 재료가 아예 이렇게 실리콘에서 절메늄으로 바뀌면 유효 질량 값도 이렇게 바뀝니다. 절메늄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소재라서요. 반도체, 특히 CMOS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절메늄 많이 보는데요. 실리콘 대비 절메늄에서는 유효 질량 값이 거의 전자는 반토깔이 나고요. 홀 같은 경우는 대략 뭐 한 20%에서 30% 가까이 줄어든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반면 갈륨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전자는 엄청나게 가벼워지죠. 근데 홀은 되레 나빠집니다. 그래서 갈륨 알세나이드를 써서 쓰는 초고속 반도체 소자들을 찾아보면 주로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전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홀은 그닥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유효 질량 값이 어떤 재료 안에서 유효 질량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서 특정 목적에 맞는 소자를 만듭니다. 실제 갈륨 알세나이드는 초고속 소자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캐리어 액션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전자나 홀이 실리콘 재료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유효한 질량 값을 가지고 움직이겠구나. 움직인다. 움직이면 에너지가 있을 거고 에너지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로 표현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나온 다음 질문은 그러면 순수한 그 실리콘 결정 재료 내부에서 전자가 막 움직일 텐데 예를 들어 도핑 안 한 실리콘 재료라고 해도 단위 부피당 무려 100억 개의 전자나 홀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은 또 운동을 개별적으로 미친 듯이 날뛰듯이 막 움직일 텐데 뭐 7536번째 전자의
뭐 운동 에너지를 내가 계산하고 7537번째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또 따로 계산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텐데요. 그러면 100억 개의 자유전자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실리콘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을까? 자, 그거는 이제 일반화학 시간에 공부한 대로요. 어떤 이상기체 방정식 그 부분 떠올리면 되는데요. 어떤 주어진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에 노출되어 있는 가스는 결국 뭐 분자들이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영역에 속박되지 않고 또 물렁물렁한 액체도 아니고 딱딱한 고체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부피 안에 막 떠다니는 기체들이잖아요. 그런 가스들이 특정 온도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가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곱하기 볼츠만 상수 K에다가 온도를 곱하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 KT, 네, 뭐 상온 300켈빈이면 300켈빈 잡아 넣으면 됩니다. 이런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실리콘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유효질량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이때 이 속도를요, 더멀 벨라시티라고 하고요. 이 속도는 내가 외부에서 뭐 전압을 가해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상온 300켈빈이라고 하는 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온도예요. 300켈빈이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쾌적함을 느끼는 실내 온도가 되겠지만 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그 정도의 에너지 때문에 그 정도의 열 에너지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해서 속도가 생긴 건데요. 그걸 더멀 벨라시티라고 하고요. 이 더멀 벨라시티는 값이 평균 값입니다. 평균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100억 개의 전자가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까? 상온 300켈빈에서요. 그걸 한번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요 이케이션으로부터 이 꼴이 있으니까요. VTH에 대해서만 정리를 딱 해주면요. 요렇게 식이 될 거고 여기에 전자니까 0.26의 절대 질량 값 곱하고요. 3 그대로고 KT는 0.02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근데 이 일렉트론 볼트랑 밑에 있는 줄과 일렉트론 볼트를 환산하는 보통 1 일렉트론 볼트를요. 1 일렉트론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단위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는 이 식이잖아요. 일반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이제 단위만 놓고 보면 Q니까 일렉트론 이거 볼트에서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 줄입니다. 그 둘의 상관관계는 1 일렉트론 볼트이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일렉트론 볼트를 줄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하나 곱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렉트론 볼트 줄하고 킬로그램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속도인 미터 퍼 세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넣고 계산하면 보통은 반도체 소자에서는 거리를 나타낼 때 미터를 쓰지 않고 센티미터, 면적은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를 씁니다. 센치 단위 기반으로 보통 쓰고 있기 때문에 얘도 센치로 바꾸어서요. 네, 미터는 10의 2승 센티미터잖아요. 100cm. 그래서 10의 2승 곱하기 센티미터로 바꾸면 5승이랑 2승 만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리콘 결정 재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전자는 상온 300켈빈에서 약 2300만 cm per sec로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이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수도권 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천만 명, 2,500만 명 가까이 삽니다. 한반도의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뭐 앞으로 더 그게 더 심화되겠죠. 점점 더 좋은 일자리와 뭐 경제력과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서울, 경기, 인천권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 인구가 모이는 건 뭐 당연한 사회 현상입니다. 네, 어쨌건 그 인구수를 잘 기억하면 대략 이 정도 속도구나 하고 안 까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들하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자유전자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충돌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충돌들을 할 건지 그 충돌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하고 유형별로 그 특징들, 특히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
동영상에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